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편안하셨죠? 오늘은 이제 2차 시로 우리 웰다잉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웰다잉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 오실 때 나름대로 웰다잉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셨죠? 오늘은 웰다잉의 총괄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논의를 하고 앞으로 차수로 갈수록 주제별로 세부적인 그런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웰다잉이라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시를 하나를 음미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갑니다. 자연의 시도 선상비시인의 기천인데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유명한 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떠나요? 우리가 소풍이라면 굉장히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소풍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전날 밤에 설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것을 소풍과 같이 그렇게 참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슬이나 노을빛, 이것은 그대로 없어지가는 소멸돼가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지만은 영롱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굉장히 깨끗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끗한 것을 내가 삶을 살고 소풍같이 설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내가 다시 뒤쳐 내가 죽어서 돌아갔을 때 이 인생이 소풍과 같이 참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는 이 정말 멋진 이런 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까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백세시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면 백세시대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30년, 40, 50년 더 사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찰나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태어남은 곧 죽음을 향한 질주를 시작하는 것. 인간은 쏜살처럼 살다가 예외 없이 죽습니다. 불과 35초인데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 메멘토 모리라는 이 단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예. 이 메멘토 모리는 옛날에 로마에서 우리 이 장면을 보시면 또 기억나죠? 로마의 대선 장군이 시가 행진합니다. 로마에서 승리해서 시가 행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어색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저 뒤에서 따라오는 노예 군단들이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가 따른답니다. 그 메멘토 모리라는 뜻은 너가 죽은 것, 너는 언젠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꼴을 비록 대선 장군이 되어서 우쭐할지만은 너도 죽는 걸 기억하라. 이러한 시가 행진을 하면서 메멘토 모리의 기원이 있는데 아마 로마가 그렇게 강성한 것은 항상 내가 죽는다는 걸 인식하면서 이렇게 생활한 그러한 문화로 인해서 로마가 강성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메멘토 모리를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웰다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웰다잉. 웰다잉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웰다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웰다잉, 잘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잘 죽으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이고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가지고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건강하고 사는 게 과연 잘 사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다이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웰빙과 같이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웰빙과 웰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웰빙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웰빙. 우리 웰빙 식품. 웰빙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익숙해졌죠. 그게 웰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근원들은 웰빙이라는 말이 나온 게 2000년도 돼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2000년대에서 나올 때 이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식품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풍요로함을 하지만은 그냥 심리적으로 가정이나 여가나 이러한 부분에 만족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웰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우리나라의 웰빙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웰빙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에 이것이 근본적인 웰빙의 그런 뜻의 어떤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인식이 많이 되죠. 우리가 이게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웰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편안함에 자연스럽게 건강적이나 우리의 삶 자체에 일반적인 삶 자체에 그런 풍요함을 누리는 여유 있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웰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지, 안녕, 행복 이러한 의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살이라고 우리나라 말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사전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요가라든가 맹상이라든가 건강식품들 그렇게 이제 뭐 친자연 환경 식품 먹는 거 이런 전통적으로 고집하면서 좀 상류 사회에 있는 것으로 오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근본적인 웰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이러한 또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평온하게, 행복하게, 안녕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우리 웰빙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오해된 부분이 온 게 아닌가. 그러면은 웰다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웰에이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 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내추럴, 자연스럽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참 곱게 늙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하지 않습니까? 인상이 좋고 좀 가신 분은 곱게 늙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웰에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웰다잉이죠. 웰다잉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산 삶으로 있다가 결국 웰다잉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을 우리가 유한 인생이라는 것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한 내 생명은 유한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평시에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무리해가면서 우리가 잘 아름다운 내가 머무르던 자리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인생이라고 그럴 때 그게 왜 라이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머무르던 자리는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떠나는 것이 웰다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적인 건 삶과 죽음이 결국 웰라이프거든요. 그리고 웰다잉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 소생할 수 없는 영원하게 끝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전적 의미로서는 우리가 죽을 사자를 많이 쓰죠. 일몰했다, 우리 사망했다, 이제 끝장이다 이런데 우리의 세포가 더 생성하지만 불가역적 도저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죽음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음 쓸 때에 우리 주위에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죽음 이럴 때 우리 별심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별세,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영면했다는 이야기들도 쓰죠.
영면하다, 영원히 잠들었다라는 작고했다, 고인이 되었다, 고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또 다니면서 타계했다. 이 세상에 다른 세계로 떠나갔다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종종 이것은 우리 주위에 쓰는 용어라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한 돌아가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죽음이 이런 말들 중에서 일반인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른 분들이 우리가 친구, 아버지나 이런 거 높일 때 돌아가셨다. 어디 온 데가 있으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어딘가는 온 데가 있으면 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적, 들어보십시오. 이건 종교적인 용어들이죠. 입적, 불교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입적하셨다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소천, 우리 개신교에서는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갔다. 이런 소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선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죽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선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다고 그럴 때, 그럼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한 번들 생각해 보셨나요? 죽음에 대해서. 이번 이 강좌를 통해서 한번 여지껏 생각을 안 해보신다면, 아니면 지금 보신 분들은 이 강좌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에 주위에 있는 죽음을 보고 이렇게 오시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조금 더 한번 성찰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이죠? 네? 한경영 목사님, 또한 우리 주비경님, 법정선생님, 지금 이 두 분을 인해서 우리가 웰다잉법이 뒤에 이야기 되겠습니다. 웰다잉법이 제정되는데 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돌아간다. 또 밑에 있을 때는 우리 다이아나비 잘 아시죠? 다이아나비 교통사고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거 어떻게 자살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참 해서는 안 되겠죠. 해서는 안 되는데 이 교수님 당하는 거. 그러면 나는 어떠한 이런 분들의 모습들 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삶이나 죽음. 우리가 얻은 게 영광이고 과연 우리가 어떤 간에 유한적으로 누구나 대통령을 하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은 분들도 죽는 것은 통일입니다. 그럼 이 죽은 분들 다 잘 아시는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참 총에 맞아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공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의 경제에 이런데 뒤틀만을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화의 뒤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정주영 회장 같은 게 잘 우리가 참 일하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경제적으로 대표되고 대통령을 지냈고 민주화를 이루고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는데 과연 이런 분들도 죽음을 맞이할 때 행복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하면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백철 회장님의 이게 참 그거나 철학이 굉장히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싶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백철 회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먹고 사는 게 삼성이 세계적으로 반도체로 세계 1위를 했기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있었거든요. 이분의 세 가지의 성공의 요체, 세 가지 요체를 가지는데요. 유명하죠. 운, 둔, 근.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있어야 됩니다. 운도 때를 만나야 되고 때를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때만 만나고 사람만 만난다고 되느냐?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둔한 맛도 꾸준하게 좀 인내하는 맛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인내하는 맛을 있다가 그 다음에 끈기가 있게 기다려야 되는 그 때를 맞이를 기다려야 되는 운둔근을 이분이 요체로 세 가지 성공의 요체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돈을 버리게 사람이 돈을 벌어준다. 그래서 인재를 키우는 걸 80%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그만큼 인재를 양성을 많이 한 거로 인해서 지금 세계 반도체를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직을 하라 이러한 얘기를 지금 교훈을 삼아서 철학을 해서 삼성전자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경영 철학 중에서 제2, 제3을 준비하라. 삼성전자,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이런 세계를 지배하는 거 누가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우리를 생각지 못할 때 앞으로 이래 될 걸 예상을 하면서 컴퓨터를, 반도체를 이렇게 기획을 해갔다는 거. 제2, 제3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이러한 경영 철학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세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 잠깐,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총 지금 몇 분인 거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어떻게 잘 모르시겠죠? 예, 지금 12분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신데요. 그렇게 대통령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어릴 때 난 장대 뭐 할까요? 장구 대통령 샀는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들을 볼 때 참 편안한 삶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국부라고 그러시면은 그 하야 하셨죠. 뭐 중간이니까 박 대통령 꿀에 그 하셨죠. 전두환 대통령 지금 또 이명박 대통령 현재 뭐 지금 법정에 쓰고 있죠. 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말년에 아들의 그 했죠.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죠. 박근혜 대통령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여기 안 넣습니다. 그래 12분인데 현재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인 잘못 넣고 말 잘못하면은 학교 씹어서 뺐습니다만은 우리가 12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분들입니다. 2017년도 자 연예인들이 우리가 다 아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2017년도 벌써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여기도 참 잘 아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우리나라를 참 대표하는 이런 분들도 2018년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래도 이름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하네요. 김우중 회장이 작년에 참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좀 그거 했지만은 정말 아직 베트남에서는 김우중 회장이 굉장히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작년에도 연예인 불과 이 연예인으로서 뽑히는 몇 살 되냐 20대 20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우리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면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이라는 거냐 우리 공리라고 하는데 죽음의 공리는 누구나도 압니다. 공리라는 것은 절대 진리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공리라고 하는데 자 죽음의 공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나 딴 이유가 있으면 이건 공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 죽을지 모른다. 왜 죽는지 모른다. 누구나 이러한 죽음은 생전에 한번 경험한 사람이 없다. 아무나 내 대신 죽을 수 없다. 그런데 이걸 뭐 아무 죽을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엄마도 있었기도만 대신 죽을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들 대신 내가 죽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공수래 공수고 뭐 그저 왔다 그저 간다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누구나 평등한 이런 죽음의 공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유한적인 우리 생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왜 죽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죽음 교육은 뭐냐?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실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외국에는 생명교육이라 해가지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죽음이나 그런 거 터부시하고 아직 어른도 죽음 교육이 없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필요하느냐? 죽음 교육이 왜 필요하느냐? 이거 지금까지는 우리 죽음, 성과 죽음에 대해서는 터부시해 왔는데 이러한 죽음 교육이 필요한 것은 내가 유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 맞이하는 것. 언젠가는 무한적인 것이라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언젠가는 내게 다가올 것. 아무런 두려움이나 터부시한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터부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죽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죽음 교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죽음 교육.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를 알게 되면은 이제 죽음을 알게 되고 죽음을 안다는 것은 죽음을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 삶이 보이게 됩니다. 삶에서 삶의 관점을 보게 되면 내가 보이지 않던 것도 죽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유명 고은시인의 그 있잖아요. 그 꽃이라는 거.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가 올라갈 때는 정상을 정복한다고 막 그만 높이로 가고 막 옆에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정복 내려보니까 그 둘레 보니까 옆에 꽃이 있다는 거죠.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
그런데 그 꽃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 사람은 그 자리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미 삶에 집착해서 하다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옳게 못 보고 내 삶만 보다 보면 그들과의 관계나 그들과의 보지 못하고 갔는데 나중에 다시 여유가 있어서 봤을 때는 그분들은 이미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내 것을 욕심할 것이 아니라 내를 나는 낳고 우리가 나눔과 베품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하다면 우리가 후회 없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죽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서는 우리가 인칭을 하는데 1인칭 죽음과 2인칭 죽음과 3인칭 죽음이 있는데 어떤 죽음이 제일 서글플까요? 1인칭 죽음 내가 죽으니까 슬픔은 모르잖아요. 3인칭 죽음 제3자 죽음이었잖아요. 2인칭 죽음 나와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이러한 부분의 죽음이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죽음의 빈도가 죽음의 그 상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망자를 위해서 갔을 때 제일 슬피 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슬피 울까요? 뭐 어떤 분은 딸이 막 슬피 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과 우리가 추억이 많은 분이 우리가 슬피 울고 애통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의 관점에는 철학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죽음이 키케로 유명한 그 철학자죠. 키케로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철학에는 죽음이 아니고는 말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죽음이 밑바닥 인문학의 기초가 되지 않냐고는 이야기의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죽음과 실제적인 우리 생물적인 죽음이 우리가 죽음의 관점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웰다이너 그러면요 유명한 분이 우리 기억할 분이 엘자스베스 키루스 로스라는 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이분은 심리적 발언이 하나인데 분노의 5단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스위스 칠리 출생의 팔남매 중에 세 쌍둥이 제일 장로는 났는데 이분이 이웃집 아저씨가 죽을 때 동네 사람들 불러서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농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것을 들으면서 죽음의 생활을 해서 의사인데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최초 웰다이너 죽음에 대한 심리를 구축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30년 동안에 죽음의 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내가 죽음의 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분이 죽어감과 죽음감 우리가 죽음이 인생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암에 걸린 환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린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첫째 부정을 하죠. 부정을 하면서 왜 이 암이 아닐 거야. 절대 그렇게 아닐 거야.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래 부정을 하다가 그걸 인정하는데 막 분노를 합니다. 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햇빛 왜 내가 이런 걸 하냐. 하나님도 어떻게 내한테 이런 것을 고통을 주시냐고 분노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분노를 하고 일어섰다가 어떻게 하나요? 살아야지. 내가 죽기 너무 억울하다.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럼 타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스스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용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우울하고 우울증이 이제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서 그걸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노의 5단계라고 그러고 로스의 심리 반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그 한 부분이 또 알폰소 데케이라는 이분하고 두 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알폰소 데케이는 방금 이야기하는 기블러 로스의 이야기하는 이런 5단계에서 한 가지 더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알폰소 데케이는요 독일군입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 가서 30년 동안에 생사학에 대해서 일본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체계를 잡은 분인데 이 두 분은 우리가 웰다이너를 한다면 기억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네, 우리가 죽음은
현대적인 죽음과 전통적인 죽음을 볼 때 지금 이 행사는 예전에 좀 나이 드신 분은 좀 기억이 나지만 실제 딴 분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죠? 예전에 참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객지 나가서 죽어도 객사하면 안 된다고 집에 와서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좀 많이 바뀌었죠. 너무나 바뀌어가지고 가정에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뀌어서 이제 거의 병원에서 지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상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죽으면은 이게 그 사망 진단서가 안 나와요. 사망 진단서가 안 나오게 되면은 그 검사의 지시서가 돼야만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법 때문에서도 돌아가실 때 되면은 오히려 예전에 병원에서 집에 들어오서 모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요즘은 집에서 병원을 모시라 하더라고요. 참 슬프다 그럴까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독하게 중환자실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웰다이어는 것은 죽음의 위치에서 삶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치에서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부분을 죽음의 관점에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